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유대회가 끝나고 또 다른 큰 행사인 문화전당 개관이 9월로 다가온 가운데 전당 주변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습니다. 유대회 기간 동안 사용한 가전제품 등을 내놓는 행사가 시작되는 등 국제대회 색다른 이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월호 재판이 항소심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대부분 형량이 줄었고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지난 1월에 공포된 수목원 정원법이 시행된 가운데 순천만 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하계 유대회가 끝난 광주에 다음으로 찾아올 대회는 9월로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전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은 많지만 주변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양림동은 이미 관광지로 특화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 개통과 맞물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지난해만큼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명동 일대는 특색 있는 카페와 식당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며 동명동은 특유의 색채를 띠게 됐고 상점 역시 전당 개관을 앞두고 광주를 브랜드화시키는 등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문화인전당 개관도 되고 하는데 되게 외지 사람들이 와서 광주에서 좀 뭔가 즐길 수 있는 거리, 즐길 수 있는 뭐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모르니까 거기에다 조금씩 이렇게 좀 넣어봤어요. 관광지 곳곳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광주시도 그동안 무관심 속에 재워뒀던 광주폴리를 흔들어 깨우며 랜드마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조그만 캠핑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어느 호텔 부럽지 않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심하게 잘 꾸며진 호텔인 것 같더라고요.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전당을 둘러싼 관광자원들이 후광 휴가를 노리며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살림살이를 새로 장만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소식입니다. 유대회 기간 동안 사용한 가전제품 등 후원 물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파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열전 12일 동안 사용한 선수촌 숙소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선수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에어컨과 TV, 침대 등 각종 물품들이 별다른 흠집 없이 남겨졌습니다. 대부분 유대회 후원사들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것입니다. 저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무료로 후원했는데 이미 삼성전자에서 다 해소해가지고 광주 유대회 후원 물품은 에어컨과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8가지 9천여 대에 이르고 침대와 테이블 등 가구류는 14종 24만 점이 넘을 정도로 상당한 물량입니다. 이 가운데 TV와 에어컨,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은 전시몰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대회 상품으로 기획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고가 대비 절반 가격으로 할인됐습니다. 새 제품에서 14일에서 15일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점이고요. 어떤 거는 포장도 안 뜯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사용했던 가구들은 대여 전문 업체가 회수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임대를 해줄 예정입니다. 유대회 기간에 선수촌과 경기장 등지를 누볐던 기아자동차 1,200여 대는 대회 종료 후 렌터카 업체로 모두 반환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날씨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에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또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산 꼭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고 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내륙에는 금요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 밤에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똥을 퇴비로 만드는 시설을 놓고 담양군이 시끄럽습니다. 이 주민들은 담양군과 업체가 자신들 몰래 사업을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갈등이 여러 시군에서도 진행됐는데 이번엔 어떤 결론이 날까요?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군의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예정 부지입니다. 소똥을 친환경 퇴비로 만드는 공장으로 국비와 지방비 30억 원을 더해 44억 원짜리 시설이 내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축산분뇨를 비료로 재활용해서 친환경 사업에
쓰기 위한 자원 재생 공장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나 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시설인데도 담양군과 추진업체가 2년 가까이나 사업 추진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겼다는 겁니다. 전혀 무시해버렸어요, 주민들을. 주민 정도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겠지 하는 그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담양 지역에 같은 종류의 축산분뇨 시설이 3개가 있어 부족하지 않는데도 담양군이 예정 부지에 용도 변경까지 해줘가며 업체를 돕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이 사기업을 갖다 돕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담양군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22% 수준인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겁니다. 공장과 마을까지는 직선거리로 500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 지형을 고려했을 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강한 주민 반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감시 체계도 갖춰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담양과 같은 시설은 순천과 장흥 등 전남 5개 시군에 이미 들어서 있고 나주와 화순에서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화순은 사업자가 결국 사업을 포기했고 나주의 경우는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이겨 최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에서는 마지막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담양이 어떤 경로를 밟게 될지 갈등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정책이 시 산하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노무사를 고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청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70여 명을 직접 고용한 데 이어 산하기관인 김대중 컨벤션센터로도 정책을 확대했지만 2년 기간제 고용이라는 한계로 근로자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아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는 9월 출범하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대표이사 선거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미정 광주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광주복지재단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원형 보존하기 위해 보수공사가 시작됩니다. 광주 동구는 5.18 사적지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옛 도청 분수대에 대해 설치 44년 만에 보수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수대는 내외부 방수작업과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의 공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옛 도청 앞 분수대는 80년 5월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열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항소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준석 선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징계축공사 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성급 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세월호 관련 재판은 항소심까지 끝이 났습니다. 광주고법에서 처리한 재판은 모두 7건, 피고인은 54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확정 판결이 났고 나머지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준석 선장 재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반면 유일하게 구조 책임을 진 1, 2, 3정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와 인천해양수산청 간부 등도 감형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세월호 재판의 1, 2심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과 운영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익재단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자체 예산으로 재단을 꾸리고 강사 채용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와 학원의 반발이 거센 데다 기대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서구가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취소 처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서구는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오는 8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승마장 건립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구 주민과 환경단체는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마산 헐값 매각과 승마장 건축 허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팬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아 타이거즈. 일단 후반기 시작은 좋습니다. 리그 1위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상대 전적 5승 4패로 우위를 점하며 기분 좋게 후반기 시작합니다. 후반기 첫 경기는 스탠슨이 책임졌습니다. 5.1이닝 1실점으로 9승을 챙긴 스탠슨은 삼성전 3전 3승을 거두며 삼성전 승리의 여신으로 등극했습니다. 캡틴 이봉호의 2타점 적시타로 한 점차 앞서던 경기. 타력이 약한 기아는 한 점차 승부를 반드시 지켜내야 했는데요. 덕분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아슬아슬한 역전 위기도 여러 번. 가장 긴장됐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한 점 앞서던 6회 말 2사 주자 1-3루. 안타 한 개면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측으로 빠질 뻔한 타구를 김민우가 멋지게 잡아채 이닝을 종료시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또 찾아온 말루 위기. 윤성민이 승패의 키를 쥐고 있었는데요. 스스로 만든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며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후반기에도 재미있는 경기를 이어가겠다는 기아는 팽팽한 투수전에 승리까지 더하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대구구장에서 삼성과 시즌 10차전을 치릅니다. 2연승을 달리는 기아는 오늘 임기준 선수를 내세웁니다. 임기준은 지난 4월 2차례 선발로 등판했지만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최근 불펜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다시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치러지는 임기준 선수의 선발전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해봅니다. 삼성의 선발은 피가로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지난 1월에 공포된 수목원 정원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정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음 달 말쯤 순천만 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던 111만 제곱미터의 순천만 정원. 이곳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원법이 공포 6개월이 지나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원법에 따라 국가정원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율 40%, 5종 이상의 서로 다른 주제별 정원과 조직 전담 인력, 운영 관리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5년마다 정원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원을 1차, 2차, 3차 산업이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지방 정원 중에 그 우수한 정원이 있는 경우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라남도의 지방 정원으로 등록돼야 합니다. 지방 정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산림청에 국가 정원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쯤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9월 5일 국가정원 선포식을 열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국가정원 지정이 순천의 미래, 순천만 정원의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나가고 실천하고 또 미래 더 큰 순천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다른 정원의 선도적 모델 역할을 하게 될 국가정원.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정원법 시행으로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메르스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코레일은 광주 송정역에서 최연애 코레일 사장과 윤장영 광주광역시장, 이재철 목포부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제 대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등 플래시몹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지자체별 관광 명소와 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와 판매장을 설치하고 서비스 개선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가 공무원 103명에 대해 대규모 하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병렬 남구 부구청장을 2급 이사관으로 승진 의결하고 3급 이사관에는 허익배 일자리 정책관 등 5명을, 4급 서기관에는 송창진 등 9명을 각각 승진시켰습니다. 광주시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 역량에 중점을 뒀고 5급 이하는 경력과 승진 서열을 중시했다고 밝혔습니다.